김민석의 가짜뉴스 최순실 300조. 이제 제가 볼 때는 최순실은 잃을 게 없어요. 징역 18년 받았고, 그 다음에 최순실의 재산에 대해서 몰수 이게 다 나왔고, 결국은 이제 최순실이 지키고자 하는 거는 자신의 딸, 그 유일한 혈육인 이 정유라에 대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마 그거 겁니다. 정유라는 중졸이 됐잖아요. 정말 그걸 보면 최순실이가 집에서, 아니 감옥에서, 청주교도소에서 부르르 떨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거는 정말 그 당시에 저는 참 놀라운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이나 아무런 감이 없었을 거예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18년 동안 있으면서 그때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유신 정권, 정말 유신 독재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영예가 그 전국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 뭐 60대, 뭐 그때만 해도 60대면 뭐 완전히 노인 어르신이었죠. 그런 분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효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정도였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 김정은이 그 어린 것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나, 김정은이 앞에서 막 웃으면서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노무현과 김정은의 상태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독재, 즉 파시즘 독재, 그 다음에 문재인의 경우는 선거를 통한 연성 독재, 다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있어서 무엇인가? 아마도 가족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한 가족. 그래서 최순실이라든가 또 최순실의 엄마 임선희, 특히 임선희가 죽었을 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자신의 그 공적인 가족, 아주 그 가까운 가족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냥 국정의 일환으로서 계속해서 이 외국에 출장을 다 마치고 돌아올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 갔을 때 간지 이틀 만에 임선희가 죽었습니다. 그때 딱 스톱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기자가, 이거는 팩트입니다. 혹시 뭐 건질 게 없나 해가지고 임선희 빈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다 뭐 철저하게 막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태민도 죽은 지 6개월이 지나가지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몰랐어요. 최태민이 죽은지를.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느냐 해가지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에 상복을 입고 있다가 기자를 딱 마주치니까 막 눈물이 막 흘렀다가 이제 나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 모든 걸 떠나서 임선희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이 달성에서 데뷔를 할 때 모든 선거 운동을 다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얻었고, 그리고 자금을 다 댔던 거죠. 그때 이제 최순실은 보조 역할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이제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오픈하우스를 해라. 그래서 집을 오픈하우스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의 모든 살림살이라든가 이거를 이 총괄하는 사람이 최순실이었어요. 저는 그 전에 최순실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음식을 날라다 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장시호였어요. 제가 나중에야 장시호를 그때 이렇게 딱 봤는데 장시호의 성형하기 전과 성형 후의 얼굴을 보고 이제 딱 안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거를 담당을 했던 거는 정윤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윤회하고도 통화를 해서 박근혜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 그 대신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인 영역에서 뭐 기자들이 오면은 누가 음식을 날른다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카타칼로 후보 시절에 이 테러를 당했을 때 옷가지를 갖고 오는 사람이 장시호와 이제 친척이었던 거죠. 그 얼굴을, 장시호와 그 친척을 박지만 씨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박지만 씨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 저 사람 당에 있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 형제 사이에 교류가 없었는가를 그때 알게 됐는데, 일단은
이 최순실은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치적인 어떤 이 조언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다음 선거가 2024년인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은 첫째 문재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민석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저는 참 최순실 씨 자서전을 이렇게 조금 읽어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좀 짠하기도 했었습니다. 가슴이 아프기도 했어요. 저는 뭐 최순실 씨도 많이 보고 많이는 아니네요. 한 번, 두 번, 네 이렇게 봤는데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내가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내가 남편하고의 문제로 얼마나 힘든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랬겠죠.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어서 최순실이는 나를 그냥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최순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했던 거는 최태민의 딸이기 때문에 특별했던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갖다 쓰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희생해주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 경계의 담장을 허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정말 옳은 말입니다. 최순실이란 사람에 대해서도 경계의 담장을 허무른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경계의 담장을 허무른 거죠. 대통령은 공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인물이 왔다 갔다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 황교안이도 몰랐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몰랐다고 하는 사람은 몰랐다면 그거는 진짜 뭐라고 할까요? 상식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미 그 당시에 최순실에 대해서 2000년에 2000 그러니까 9년 이때 막 그 대선 할 때 이만한 리포트가 막 돌아다녔어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못 읽었다고 한다면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정보 처리 능력이 삭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최태민이가 일부러 형제 사이를 이렇게 이간을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큰형애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박지만 씨하고도 이렇게 떨어지게 했고, 그 다음에 근령 씨하고도 떨어지게 했고, 그래서 같은 형제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근령 씨에 대해서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제가 뭐 다 봤죠. 박지만 씨하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박지만 씨는 이제 영등포의 그 창녀촌에서 마지막으로 마약을 하다가 걸려들었는데 그 정도면 최악이었던 거예요. 이 마약 중에서도. 근데 박지만 씨한테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보통 일반인 신분이었는데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큰 누나가 엄마를 대신해서 그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거죠.